먼저 근감소증, 근육이 쭉쭉 힘이 빠지고 없으신 분들은요. 단백질의 왕 서리태를 드시면 좋다고요. 근데 이제 서리태가 검은 콩이란 얘긴데 맞아요.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쵸. 이게 이제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김정은 교수님. 네, 콩은 기본적으로 이제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서리태 단백질 함량이 또 탁월하게 높습니다. 이제 콩별로 영양 성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서리태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요. 또 거기에 단백질뿐이 아니라 식이섬유라든지 그리고 또 변비 치료에 좋은 또 대장암을 예방하는 이러한 식이섬유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서리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리태의 영양 성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뭐 서목태나 또 흑태나 또 백두에 비해서 백태에 비해서 서리태 이렇게 영양 성분이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금이 한창 수화철이라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데요. 그러면 서리태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1번은 볶아라, 2번 삶아라, 3번 쪄라, 4번 튀겨라. 정답 3번 쪄라. 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푹 쪄서 먹는 게 좋다고. 제가 또 잘 들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비슷하지만 정답은 삶기입니다. 네, 콩을 삶아주게 되면은요 서리태가 이렇게 씹다 보면은요 껍질 부분이 조금 단단하죠. 이 단단한 부분을 잘 삶아주게 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안에 있는 단백질이 용출이 돼서 6에서 7% 정도 단백질 함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아서 드시는 방법이 서리태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골다공증과 여성암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소플라본의 체내 효과를 올려주는 서목태가 좋군요. 자, 지금 저희 앞에 서목태도 있는데요. 약간 이게 서리태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크기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다르게 어떤 차이가 생겼네요. 있나요, 김민정 교수님? 네, 서목태는요, 마치 이 검은색 콩의 모양이 쥐의 눈알과 같다 해서 쥐눈이콩이라고도 하고요. 한약에서는 또 쥐눈이콩, 약콩이라고도 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 성질이 약간 따뜻하면서 그리고 또 해독 작용이 있고요. 독이 없고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보면 사실 일반 노란콩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요. 이게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활용도 면에서 4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각종 여성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골다공증, 갱년기 증상에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뿐만 아니라 글리시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분자 구조가 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고요. 또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있어서 증식을 억제하고 또 다른 세포로,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는 폭발적으로 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검은콩이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검은콩 먹으면 뭐 흰머리가 덜 난다, 뭐 머리가 자란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맞는 건가요? 네, 거목콩에는 이제 색깔 보시면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고요. 단백질이랑 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에 모발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가게 해서 모발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두피까지 영양 성분이 충분히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은 콩을 드셨을 때 그러한 좀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머리카락과 같은 성분인 시스테인 또한 이 서리태, 또 검정콩 이런 검정색이 띠고 있는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콩들을 많이 드셨을 때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목태 이소플라본을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될지 문제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볶아서 먹는 방법, 2번 삶아라, 3번 쪄라, 4번 튀겨라. 아,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또 검은 거니까 삶아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일단 뭐 익히는 거로는 네. 맞긴 한데요. 정답은요. 1번의 볶아라입니다. 네. 서리태랑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콩 속에 이제 이소플라본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100도씨에서 한 10분 정도를 볶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볶게 되면은요, 이소플라본의 그런 무게당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볶은 이 볶은 콩이 있는데 이걸 서목태. 보시면은 서목태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볶은 형태고요. 이거 이제 씹어서 드시게 되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손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삭아삭. 이렇게 이제 볶은 콩 크기도 작기 때문에 볶아서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드실 수 있는데 조금 드시기가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분말 형태로 드시는 오.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드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분말 형태로 드시게 되면은 흡수도 빠르고 또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서목태를 좀 효율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은 콩에는 이렇게 단백질도 많고 이소플라본도 가득한데요. 그럼 검은 콩으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서리태 같은 경우 이제 삶아서 드시면 좋다고 해서 맞아요. 제가 네. 서리태 스테이크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콩이 네, 스테이크가 돼요? 서리태를 이제 제가 준비를 네,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씻어가지고 8시간 불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삶아 먹어야 또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8시간 불려서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삶아서 이제 준비를 한 거를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았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자가 좀 거칠게 있는 네. 정도. 커터기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없으시면 절구 같은데 찧어 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불려서 삶아서 찧어 놓은 거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요거 가지고는 스테이크 반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없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두부를 물기를 짜서 두부를 으깼어요. 그래서 으깬 두부에다가 이렇게 지금 콩을 서리태. 삶아서 빻아놓거나 갈아놓은 거 이제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밑간을 해주시는데요. 밑간은 소금간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고 콩비린내 살짝 날 수 있으니까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깨도 넣어서 이제 고소함을 좀 주신 다음에 좀 골고루 어느 정도 이제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뭉쳐지려면 뭔가 좀 접착제의 역할, 재료가 모일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다가 달걀을 하나, 그래서 달걀 하나를 넣고 골고루 잘 섞고 나서 혹시 두부에서 수분 제거가 덜 된 경우는 좀 모양 잡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찹쌀가루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밀가루나 부침가루 집에 갖고 계시는 가루 아무거나 전분 같은 거 넣어도 네, 되나요? 전분 넣어도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 콩 갖고 스테이크를 네.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콩 잘 안 먹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곤란해잖아요. 네. 어른 되면 다 네.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워서 먹였더니 다들 잘 먹더라고요. 속아요, 스테이크로? 네. 약간 속아요. 동그랑땡 느낌도 맞아요.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네. 모아서 이렇게 이제 주물러. 좀 주물러서 주물러서. 좀 공기도 빠지게 두세 번 이렇게 치신 다음에 납작하게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우리 햄버거 패티 같은 오, 맞아요. 이렇게 네. 해서 빵 사이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걸 이제 한번 익혀볼게요. 그래서 팬에 이제 기름을 자글자글 둘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불 정도에서 은근하게 이제 익혀주시는데 제가 이제 미리 여기 이제 익혀놓은 거 네. 이렇게 이제 먹음직스럽게 이제 준비가 됐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한 가지 네. 버섯 소스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버섯 근데 소스. 서리태는 확실히 메주콩보다는 더 늦게 익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요리 시간이 길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충분히 불려서 충분히 삶아서 그렇게 삶아서. 쓰시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왜 콩조림 하실 때도 그냥 뭐 빨리 하시느냐고 그냥 대충 불려진 거 물 넣고 오래 끓이면 되지 하지만 맞아요. 충분히 불려서 충분히 끓여서 간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네. 보이는데 콩이 저는 네. 콩 고르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콩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모양이 벌레 먹거나 네. 이제 상처 있지 않은 거. 요즘은 워낙 선별이 돼서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예, 예. 혹시 이제 좋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 좀 이제 골라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한 물에다가 불려서 사용하시면 네.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소스도 한 가지 할게요. 그래서 옆에 이제 팬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요. 네. 이제 양파를 볶을게요. 그래서 향이 스테이크 좋겠다. 소스. 스테이크 왜냐면 소스? 콩만 또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양파를 이제 모든데 소스가 볶으시다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갖고 계시는 버섯 한 가지. 저는 오늘 표고버섯을 이렇게 썰어서 넣고요. 네, 네. 그리고 있으시면 팽이버섯도 좀 넣어주세요. 네, 저는 팽이버섯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그래서 식감이 쫄깃해질 네,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제 볶으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버섯의 감칠맛 좀 우러날 수 있도록 네. 물을 약간 넣고 약간 끓이듯이. 근데 많이 넣지 마시고 버섯에 수분이 많으니까. 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는 굴소스예요. 네, 그리고 간장. 맛있겠다. 네. 네. 네, 그래서 별게 이제 안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렇게 굴소스 해서 간장이면. 굴소스 간장 하시고 혹시 간이 좀 셀 것 같다 하시면 설탕도 약간 해서 넣으신 다음에 이제 버섯의 숨이 죽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 야, 이거 그리고 향기 너무 좋네. 네 깨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금세 이제 버섯 소스가 뚝딱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릇에 이제 담아 볼게요. 네. 네, 해서 오,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소스 네. 버섯이 금세 익죠. 그래서 처음에 양념부터 넣지 마시고 물을 넣으셔야 타지 않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제 그럼 올려서. 그릇에 반드시 이제 네. 요거 스테이크를 스테이크. 이렇게 이렇게. 네. 스테이크 해서 너무 이제 귀여워요. 하시고 네. 집에 뭐 채소 있으시면은 네. 뭐 이렇게 아니, 장식도 이런 거만 조금 올려도 이렇게 아이들이 하시고.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쁘니까. 버섯 소스를 위에다가 네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이제 쭉 얹어요? 올려주세요. 와 이거 레스토랑 네, 가도 이렇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거 3만 원짜리 야 음식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너무 비주얼이 네, 이렇게 훌륭한데. 해서 요거 그냥 이제 네 칼질을 할까요? 칼질까지도 필요 없어요. 바로 이제 해서 드시면 그냥 돼요. 숟가락으로 그냥 숟가락으로 쑥 떠서 뚝뚝 먹어도 하셔도 될 것 돼요. 같아요. 수저로 뚝뚝 먹을까요? 네. 세상에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진짜 스테이크 맛이 나올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네, 이 그릇에서 궁금하네요. 떠서 버섯이랑 같이 해서 드시면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조심하세요. 아, 이거 콩 맞아요? 네, 훨씬 더 이거 소고기인데? 고소해졌죠. 소고기인데, 맞아요. 진짜? 식감도 좋고. 진짜요? 아, 저 엄마가 옛날부터 이걸로 해줬었으면 제가 잘 먹었을 텐데. 세상에. 나 이거 아이들한테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네, 좋습니다. 네. 판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서목태 같은 경우는 이제 볶아서 가루로 내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쉬운데 네. 이제 재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서목태 볶아 놓은 가루가 이제 가루예요? 준비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예, 콩가루. 콩가루. 오. 예. 그래서 볶아서 이렇게 요즘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거 있으니까 뭐 내가 네. 직접 볶아서 방앗간에 가서 빠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볶아진 거 사서 쓰셔도 돼요. 근데 콩가루 드셔보시면 저희가 좀 목이 매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으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콩가루를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다 저는 볶은 쌀룬. 아 이거 네, 쌀lun이에요? 쌀룬이에요. 요즘 이거 쌀룬가루예요? 밥에도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뭐 우유에 이렇게 타서 드시기도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볶은 쌀로 넣고 1대1 비율로 섞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간을 조금 해주세요. 네. 간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반죽을 뭘로 하느냐? 꿀로 해주시는 거예요. 꿀로. 네, 그래서 이제 어머. 쌀룬 1컵, 그다음에 서목태 볶은 거 가루 1컵 네. 하셔가지고 꿀은 반컵 비율 넣어서 골고루 잘 충분히 이제 저으시면 충분히 저어서 좀 손으로 몇 번 주물르면 이렇게 무슨 반죽처럼 어머,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띄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환을 만드시면 사탕 진짜 같기도 환 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집에서 먹고 있는 거 갖고 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초코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이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식감이 궁금하다. 이거 그냥 건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담아서 여름에는 이제 좀 온도가 높으니까 너무 냉장고 맛있어요. 넣어놓으시고 요즘 같은 때는 네. 그냥 식탁 위에 넣어놓으시고 오며가며 드시면 돼요. 아, 초코볼보다 더 맛있어요. 네, 고소하고 우와. 고소하고. 이거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그래서 콩가루만 하시는 것보다 식감이 진짜 훨씬 더 맛있다. 좋습니다. 목매이지 않고. 고소하고 달콤해요. 요거 한 3개만 먹어도 영양분 네, 충분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며 가며 간식으로 영양 간식으로 콩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것도 좀 남겨주시고요. 네, 검은 콩 환까지 배워봤는데 여러 가지 콩을 갈아서 여기저기 타드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콩가루
이것과 함께 먹지 마라라는 문제인데요. 1번 뜨거운 물, 2번 우유, 3번 두유, 4번은 찬물입니다. 뭘까요? 당연히 정답은 4번 찬물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찬물. 자, 김민정 교수님. 네, 정답은 2번 우유입니다. 오? 좀 의외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우유에다 잘 타서 드시니까 좀 의외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콩은요, 유제품,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게 되면요, 인산칼슘을 형성하게 되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이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인도요, 같이 섭취하게 되면 흡수를 못하고 다 내보내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은 유제품, 우유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굳이 콩가루를 내서 음료로 드셔야 한다면 우유보다는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 네. 콩과 우유가 상극이었네요. 그럼 반대로 오히려 좀 친한 식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콩 안에는 이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포닌의 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암이라든지 뭐 비만을 예방한다든지 이제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을 드실 때 사포닌이 요오드를 체외로 좀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 콩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메티오닌이 풍부한 쌀을 같이 드시는 쌀밥, 콩밥 형태로 드시는 것이 콩과는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콩밥에 해조류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럴 때 이런 콩 먹으면 따봉 살펴볼게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걱정된다면 레시틴이 풍부한 완두콩이 도움이 된다. 완두콩 색깔만 예쁜 줄 알았는데 이런 힘이 있군요. 네, 오메가3가 뇌에 좋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등어라든지 생선에만 들어있을 것 같은 이 오메가3가요, 완두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요,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뇌 건강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두콩에도 레시틴 같은 성분은 혈중의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도 있고요. 완두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6, 판토텐신 같은 성분이요, 뇌의 생리 활성을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리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장애에도 좋고요. 또 최근에는 과잉 행동 장애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기억력 저하 같은 것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최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두콩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콩이기 때문에요, 많이 날 때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밥할 때마다 조금씩 집어넣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